오늘 코스피가 6,100포인트 넘게 무너졌습니다. 단 하루 만에 삼성전자는 두 자릿수 급락을 기록했고 환율은 1,480원을 뚫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조정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계좌가 반토막 나는 시작점일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내일 아침 9시에 당신은 가장 위험한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MTS 앱을 켜면 늘 보이던 그 화면. 빨간 숫자, 파란 숫자가 섞인 채로 흘러가는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화면 전체가 파란색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평범한 하락의 파란색이 아니라 하한가라는 단어가 연속으로 찍히는 기괴한 파란색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무너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설마 삼성전자가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국내 증시의 심장이라 불리는 기업입니다. 개인 투자자의 절반이 보유하고 있고 망하더라도 삼성전자는 끝까지 남는다는 말이 농담처럼 퍼져 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삼성전자가 두 자릿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도체라는 이름 아래 묶인 두 개의 기둥이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숫자로 따지면 코스피 하락 포인트가 6,100을 넘었습니다. 하루 만에 사라진 시가총액이 수백조 원에 달합니다. 이 숫자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실감이 나지 않으시죠? 그게 정상입니다. 너무 크면 오히려 피부에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 한 명당 평균 수백만 원씩이 증발했다는 뜻입니다. 장이 끝났다고 공포가 끝난 것도 아닙니다. 야간 선물 시장의 전광판은 장 마감 이후에도 계속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5시, 6시를 지나면서도 숫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일 아침 시장이 열리는 순간 또다시 개파락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의 공포가 오늘로 끝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서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끼셨을 겁니다. 하나는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라는 초조함, 다른 하나는 이미 너무 내려서 팔기도 늦었다는 무력감입니다. 이 두 감정 사이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화면만 바라보고 있는 분들. 오늘 이 시간 저는 그분들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정답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읽는 눈을 함께 갖추는 겁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흔들린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숫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1,480원. 이 숫자를 처음 들었을 때 무감각하셨다면 오늘 이후로는 달라질 겁니다. 환율이란 단순히 해외여행 갈 때 달러 바꾸는 기준이 아닙니다. 이 숫자 하나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행동을 바꾸고 그 행동이 당신의 계좌를 직접 건드립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살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삼성전자를 삽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원화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 주가가 그대로라도 달러로 환산한 수익은 이미 마이너스입니다. 주식에서 돈을 벌어도 환율에서 손해가 납니다. 이 구조가 이해되는 순간 외국인들이 왜 지금 한국 시장에서 짐을 싸고 있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외국인 순매도 금액을 보셨습니까? 수천억 원이 단 하루 만에 빠져나갔습니다. 이건 개인 투자자 수십만 명이 동시에 매도 버튼을 누른 것과 맞먹는 물량입니다. 그들은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이 나오기 전에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화면을 보기 전에 이미 매도 주문이 체결되고 있었습니다. 1,480원이라는 환율은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심리적 마지노선입니다. 외국인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들이 내부적으로 설정해둔 경계선에 가깝습니다. 이 선이 뚫리는 순간 자동으로 매도 프로그램이 작동하도록 설계된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숫자가 숫자를 트리거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이 유독 가파르고 빠르게 느껴졌던 겁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건 이 지점입니다. 내가 보유한 종목의 실적이 나쁜 것도 아니고 기업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닌데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 환율이라는 나와 전혀 무관해 보이는 변수 때문에 내 계좌가 깎여나가는 이 불합리함. 이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무력감. 그게 오늘 많은 분들이 공통으로 느낀 감정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많은 분들이 하나의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버틸 것인가, 던질 것인가. 이건 단순한 투자 결정이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공포의 크기가 어디까지인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전문가가 직접 자신의 매매 기록을 꺼내든 그 순간입니다. 저도 물렸습니다. 전문가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스튜디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진행자도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시청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전문가의 역할은 이렇습니다. 높은 곳에서 시장을 내려다보며 냉정하게 분석하고 흔들리지 않는 어조로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 그런데 오늘 그 사람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나도 틀렸다고. 이게 왜 중요하냐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 틀리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틀렸다는 사실이 아니라 틀렸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입니다. 전문가는 자신이 현금 비중을 늘렸어야 했던 지점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어느 시점에 어떤 신호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신호를 무시했을 때 어떤 결과가 따라왔는지를 자신의 매매 기록으로 직접 보여줬습니다. 이건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시청자에게 가장 실질적인 정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시청자들은 세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이미 손절하고 현금을 들고 있는 분들입니다. 마음은 편하지만 혹시 내가 너무 일찍 판 건 아닐까라는 의심이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직 들고 있는 분들입니다. 손실이 눈앞에 보이지만 손가락이 매도 버튼 위에서 멈춰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이 공포를 기회로 보고 추가 매수를 고민하는 분들입니다. 칼날이 떨어지는 걸 맨손으로 잡으려는 사람들입니다. 전문가는 이 세 부류 모두에게 같은 말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매수도 무조건 손절도 정답이 아니라고. 패닉셀이 쏟아지는 아수라장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계좌를 열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 남아있는 매물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감정이 먼저 움직이면 반드시 후회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 말이 오늘 방송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었습니다. 진행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바닥입니까? 전문가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바닥인지 아닌지를 지금 이 순간 단정하는 사람은 솔직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신 이런 말을 바닥을 맞추려 하지 말고 바닥이 확인된 이후에 올라타도 늦지 않는다고. 지금 필요한 건 예측이 아니라 확인이라고. 시청자 입장에서 이 말은 위로이자 동시에 숙제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가?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오늘 시장을 이렇게 만든 진짜 원인들을 하나씩 들여다봐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 하나의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사방에서 동시에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악재는 보통 하나씩 옵니다. 그래야 시장이 소화할 시간이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중동에서 불이 붙었고 유가가 치솟았고 미국 금리 압박이 동시에 덮쳤습니다. 마치 누군가 짝이라도 한 것처럼 세 개의 폭탄이 같은 날 터졌습니다. 시장이 허우적대는 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먼저 중동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긴장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 지역의 갈등이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이 좁은 바닷길을 통과합니다. 이 길이 막히거나 위협받는 순간 유가는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튑니다. 오늘 국제 유가가 급등한 배경에는 이 공포가 깔려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됩니다. 한국은 원유를 거의 전량 수입합니다. 유가가 오를수록 수입 비용이 늘고 무역 수지가 나빠지고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집니다. 환율이 1480원을 넘어선 배경에는 이 연쇄 반응이 있습니다. 중동의 총성이 서울 여의도까지 파문을 일으키는 구조입니다. 지구 반대편의 이야기가 내 계좌와 연결되어 있다는 게 오늘 다시 한번 증명됐습니다. 여기에 미국발 압박이 가세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신호가 다시 나왔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올 하반기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기대 위에 주가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에 균열이 생기는 순간 올라온 만큼 되돌아가는 힘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전문가들이 오늘 하락을 두고 조정 없이 올랐던 대가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가지 악재가 겹친 날 시장에는 명확한 피난처가 없었습니다. 주식은 떨어졌고 채권도 흔들렸고 심지어 일부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던 것들도 방향을 잃었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상황이 이겁니다. 어디로 피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현금을 들고 있으면 환율 때문에 손해고 주식을 들고 있으면 하락 때문에 손해인 구조. 이럴 때일수록 시장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읽는 눈이 필요합니다. 단 하나의 원인이라면 대응책도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복합 원인이 겹친 장세에서는 단순한 처방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지금 이 시장은 정보의 미궁입니다. 출구가 어디인지 보이지 않는 미로 속에서 많은 분들이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시장에 잠깐의 숨통이 트이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후 들어 뉴스 속보가 흘렀습니다. 정부가 나섰습니다. 24시간 금융시장 모니터링 체계 가동. 필요시 즉각적인 시장 안정 조치 시행. 익숙한 문장들입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등장하는 그 문장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잠깐 하락이 멈추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낙폭이 줄었고 일부 종목은 반등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이 안도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판단입니다. 정부 개입은 시장의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속도를 늦출 수 있을 뿐입니다. 역사적으로 정부가 시장 안정 조치를 발표한 날 단기적으로 낙폭이 줄어드는 경우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추가 하락이 이어진 사례도 그만큼 많습니다. 오늘의 반등이 진짜 반등인지 아니면 폭풍 전야의 고요함인지를 판단하려면 한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물이 다 소화됐는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팔고 싶었지만 아직 팔지 못한 물량이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는 하루 만에 끝나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의 이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오늘 하루 전부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조금씩 물량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 잠재적 매도 압력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반등은 구조적 반등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숨 고르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는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샴페인을 꺼내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잠깐 파도가 잦아든 것처럼 보이지만 먼 바다에서 더 큰 파도가 밀려오고 있을 수 있다고. 정부 발표가 나왔다고 해서 매수 버튼에 손을 얹는 것은 성급한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흥분도 공포도 아닙니다. 차갑고 냉정하게 시장의 다음 움직임을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패턴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급락 이후 나타나는 단기 반등을 바닥으로 착각하고 추가 매수에 나섰다가 다음날 또 다른 하락에 직면하는 상황. 오늘 잠깐의 안정이 내일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진짜 안정됐는지 확인하는 기준은 뉴스 헤드라인이 아닙니다.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 중에서 오늘 방송이 가장 무겁게 다룬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많은 분들은 이제껏 몰랐던 시장의 민낯과 마주하게 됩니다. 32조 원. 이 숫자를 처음 들었을 때 감이 오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바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국내 주식시장에서 빚을 내서 주식을 산 개인 투자자들이 들고 있는 신용잔고의 총합입니다. 32조 원어치의 주식이 지금 이 하락장 속에서 담보가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담보가치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증권사는 자동으로 주식을 팔아버립니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것이 반대매매입니다. 반대매매는 조용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량의 매도, 물량이 시장에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그 물량이 주가를 더 끌어내립니다. 주가가 더 내려가면 또 다른 투자자의 담보가치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또 반대매매가 일어납니다. 이 연쇄 반응이 한번 시작되면 스스로 멈추지 않습니다. 불이 불을 키우듯 하락이 하락을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오늘 시장이 유독 빠르고 가파르게 내려간 배경에는 이 구조가 있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여기서 읽어야 합니다. 그들은 시장의 구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신용잔고가 쌓여있는 상태에서 매도 압력이 가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레버리지가 완전히 털려야 진짜 바닥이 만들어진다는 것도 압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 하락은 시장이 스스로를 청소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쌓인 빚을 걷어내는 고통스러운 과정. 그렇다면 이 과정이 언제 끝날까요? 32조 원의 신용잔고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이 확인될 때입니다. 매일 발표되는 신용잔고 수치를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숫자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면 반대매매의 폭탄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이 숫자가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다면 아직 시장 아래에 뇌관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방송에서 전문가가 이 대목을 짚을 때 스튜디오 분위기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주가 하락은 눈에 보입니다. 환율 상승도 수치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신용잔고라는 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평소에 잘 들여다보지 않는 숫자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쌓여온 위험이 이렇게 한꺼번에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 그게 오늘 시장의 진짜 민낯이었습니다. 퍼즐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습니다. 중동의 불환율의 압박, 외국인의 이탈, 그리고 32조 원의 신용잔고.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보는 순간 가장 차갑고 가장 무거운 질문이 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알고 나서도 가장 두려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안전자산이라는 말을 믿으셨습니까? 주식이 흔들릴 때 금이 오른다고 배웠습니다. 채권이 완충제 역할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달러가 최후의 피난처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공식이 흔들렸습니다. 금값도 장중 출렁이었습니다. 채권 시장도 방향을 잡지 못했습니다. 결국 달러만이 유일하게 강세를 유지했습니다. 피난처가 하나밖에 남지 않은 시장.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닙니다. 달러 강세는 원화 약세를 의미합니다. 원화 약세는 수입 물가를 올립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면 소비자 물가가 자극됩니다. 물가가 오르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집니다. 금리가 내려가지 않으면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높게 유지됩니다. 그 부담은 결국 실적 악화로 이어지고 주가는 또 다른 하락 압력을 받습니다. 이 연결고리가 한 방향으로만 작동하고 있는 것이 지금 시장의 현실입니다.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 9시 시장이 열리는 순간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야간 선물이 오늘 저녁 내내 하락한 채로 마감됐습니다. 뉴욕 증시도 우호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마감됐습니다. 아시아 주요 증시도 동반 하락입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면 내일 코스피는 개파락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이 열리자마자 어제보다 낮은 가격에서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개파락 출발은 심리적으로 가장 잔인한 상황입니다. 어제 종가를 보고 이 정도면 버틸 수 있겠다고 판단했던 분들이 아침 9시에 그보다 낮은 숫자를 마주하는 순간 패닉이 다시 시작됩니다. 어제의 공포가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공포가 더해집니다. 이때 가장 많은 실수가 일어납니다. 감정이 이성을 압도하는 순간 최악의 가격에 매도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내 계좌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공포. 이 감정을 지금 느끼고 계신 분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포는 틀리지 않습니다. 가능성으로서 존재하는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가능성과 확실성은 다릅니다. 공포가 확실성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바로 시장이 가장 위험한 결정을 유도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공포가 정점에 달했을 때 매도하는 것은 손실을 확정짓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직후에 시장은 반등합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그렇다고 무조건 버티라는 말이 아닙니다. 버티는 것도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없는 버팀은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것은 공포를 이기는 담력이 아니라 공포 속에서도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일 아침 9시 전에 반드시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계좌에 들어있는 종목을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어제로 돌아가도 이 가격에 사고 싶은 종목인가? 감정을 걷어내고 오직 이 질문 하나만 남겼을 때 머릿속에서 어떤 답이 나오는지를 보십시오. 망설임 없이 그렇다는 답이 나오는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은 지금 당장 팔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대답이 흐릿하거나 글쎄라는 말이 먼저 나온다면 그 종목은 공포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것이지 확신 때문에 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방송이 마지막으로 남긴 기준입니다. 거창한 투자 철학이 아닙니다. 복잡한 기술적 분석도 아닙니다. 단 하나의 질문으로 감정과 이성을 분리하는 작업입니다. 공포가 극에 달한 장세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계좌가 아닙니다. 판단력입니다. 그 판단력을 지키기 위한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도구가 이 질문입니다. 내일 아침 9시 시장이 열리는 순간을 다시 상상해 보겠습니다. 갭상승으로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의 공포가 과했다는 듯이 지수가 반등하며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반응이 있습니다. 안도하며 바로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것입니다. 갭상승은 진짜 반등의 신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이것을 두고 가짜 새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밤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 잠깐 환해지는 순간 그 빛을 믿고 나갔다가 다시 어둠을 만나는 상황입니다.
진짜 반등을 확인하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눌림의 멈춤입니다. 갭상승으로 시작했더라도 장중에 다시 눌릴 때 그 눌림이 어느 지점에서 멈추는지를 봐야 합니다. 전고점 대비 어느 수준에서 지지가 형성되는지, 거래량이 의미 있게 줄어드는지, 매도 물량이 소화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멈춤이 확인된 이후에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한 발 늦게 올라타더라도 근거 있는 진입이 감정적인 진입보다 반드시 낫습니다. 오늘 하루 시장은 많은 것을 드러냈습니다. 우량주라 믿었던 종목의 취약함, 환율이라는 변수의 무게, 보이지 않던 신용잔고라는 뇌관, 그리고 정부 개입도 단번에 해소하지 못하는 복합적인 구조. 이 모든 것이 오늘 하루 안에 압축됐습니다. 불편하고 두려운 하루였지만 동시에 시장의 민낯을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었던 하루이기도 합니다. 공포는 정보입니다. 시장이 당신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감정으로 받으면 패닉이 되고 정보로 받으면 전략이 됩니다. 오늘 밤 계좌 화면을 닫으십시오. 대신 내일 아침 9시 전에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던지십시오. 어제로 돌아가도 사고 싶은 종목인가? 그 답이 당신의 내일을 결정할 것입니다. 눌림의 멈춤을 확인하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